자, 생명과학과 윤리 보도록 생명과학과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다? 윤리예요. 자, 그럼 이쪽은 과학이고요. 이쪽은 뭐다? 윤리입니다. 다만 이건 무슨 과학? 생명과학. 이거 무슨 윤리? 생명윤리. 공통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가 있니?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과 생명윤리는 무슨 관계다? 상호 보완적 관계다. 요걸 조금 그 1강에서 공부했던 걸로 좀 연결해서 해본다면은 생명윤리라는 것은 결국은 응용윤리입니다. 결국은 무슨 규범윤리학이다? 실천규범윤리학이야. 실천규범윤리학과 응용윤리, 같은 뜻. 이 학문의 특징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을 활용하여 구체적 삶의 현실의 문제에 나타나는 생명윤리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결국은 실천규범윤리학에서 생명윤리란 생명과학을 활용하여 구체적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자, 그럼 생명과 관련된 과학이 뭐가 있을까? 여기 있지. 장기이식. 요 장기이식의 문제에서 또 뭐가 있을까? 장기 매매의 문제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체 실험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동물 실험의 문제도 있겠죠. 동물 실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제. 자, 복제가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동물 복제. 근데 무슨 복제로 나눠지니? 인간 복제. 또 인간 복제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배아 복제라는 것이 있고요. 또 무슨 복제가 있다? 개체 복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는 게 유전자 조작. 자, 그러면 우리 4강에서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에서 생명과학이 오늘날 생명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윤리적 쟁점은 장기이식, 인체 실험, 복제,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이 네 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근데 장기이식이나 인체 실험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초창기 생윤 수준에서 많이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복제 문제도 좀 많이 냈었죠. 복제 문제에서 특히 이제 개체 복제가 이제 중요한 윤리적 쟁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유형으로는 유전자 조작이에요. 즉 과학기술이 장기식 아주 옛날부터 조금씩 있었었죠.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뭐다? 유전자 조작이 하위 과학기술이지. 하위 의학 생명과학 기술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신유형 문제가 한 3개 있습니다. 기출문제 꼭 확인하시고 수특에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즉 생명윤리란 결국 이거 무엇입니까? 생명과학을 활용하여 구체적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윤리적 쟁점을 뭐하는 것이다? 해결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생명윤리라고 한다. 여기서 좀 또 깊이 가볼까? 그러면 응용윤리, 실천윤리는 경험, 과학을 활용한다. OX. 오겠지. 자연 당연히 과학을 활용한다. OX. 당연히 오겠지. 자, 왜 경험과학, 자연과학 이게 뭘로 들어가는 거야? 생명과학으로 들어가는 거야. 물론 경험과학엔 자연과학과 무슨 과학이 있다?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또 경험과학적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 윤리적 한 부분에 살짝 넣으려고 하는 그 분야가 있죠. 그게 무슨 규범윤리학이다? 얘야, 무슨 윤리학이다? 기술윤리학이다. 어쨌든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갈게요. 장기 이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해서 지우십니다. 영차. 괜히 지웠다? 지우다 말게요. 자, 지울래.
자, 장기이식의 윤리적 쟁점 볼게요. 장기이식의 윤리적 쟁점. 자, 먼저 장기이식의 종류로는 자기이식, 동종이식, 그 다음에 이종이식이 있습니다. 자기이식이라는 건 그냥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심할 때, 화상 입고 뭐 그랬을 때, 엉덩이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게 무슨 의식? 자기이식. 동종이죠? 같은 종을 이식한 거지. 이게 인간의 다른 인간의 장기를 이식하는 걸 동종이식. 그 다음에 이종이식이라고 있는데 이종이식은 뭐로 들어가는 거다? 돼지의 장기, 여기 적었죠? 돼지의 피부, 췌장, 심장, 뭐 간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이식시킬 수 있답니다. 이런 걸 무슨 이식이라 말한다? 이종이식. 그냥 단어만 읽을 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증자의 분리에 따라서 생체이식과 무슨 이식이 있다? 사체이식. 이거 사체라는 건 특히 뇌사자 문제고요. 생체라는 건 이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옮길 수 있는 거, 두 개인 거, 뭐 신장 아니면 반 잘라도 되는 거, 간,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식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OX로 풀어볼게요. 자, 개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생명과 관련된 현상이나 여러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종합적 학문이다. 자, 생명과 관련된, 이거 생명과학은 이런 학문이다. 못못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자, 여기 봐봐. 가치에 관한 학문이다. 여기서 밑줄 쫙 꺼보면, 가치가 포인트죠. 뭐가 포인트다? 가치가 포인트입니다. 가치니까 생명과학이겠니? 생명윤리겠니? 생명윤리겠지. 즉,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서 바탕보다 활용하여 제시되는 가치체계에 대한 학문으로 다시 그럼 생명과학의 바람직한 연구 및 활용을 위해, 즉 생명과학이 어떻게 연구해야 되고, 다시 앞으로 가보자. 아까 그 이종이식, 그다음에 장기매매 아니면 뭐 배아복제 그런 것들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활용을 위해 생명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자, 문장 읽었죠? 자,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제시되는 가치체계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을 윤리 찾을 수 있고요. 자, 생명과학의 바람직한 연구 및 활용을 위해 이때 윤리는 무슨 윤리겠니? 생명윤리가 요청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생명과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와 생태계의 보존에 기여한다. 예스.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이 활용해서 윤리적 정당성과 한계를 다루는 응용윤리의 한 분야이다. 예스. 자, 활용해서 윤리적 정당성과 한계, 여기 봐봐. 그대로 바람직한 연구 및 활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다? 생명윤리가 필요한 거다. 요 문장 그대로 화살표 찍어주세요. 그래서 같은 뜻이구나.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의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아니지. 봐봐. 바람직한 연구를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바람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게 아니지. 가치 중립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니? 가치 개입이라고 말해야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람직한 연구의 활용, 그 다음에 생명과의 활용에서 윤리적 정당성과 한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생명윤리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가치 판단 배제, 가치 중립 이런 거 틀리고요. 당연히 윤리니까 뭐가 개입한다? 가치 개입. 공통적으로 생명원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 오케이. 둘 다 그러니까 뭐니? 생명과학. 생명 형성과 여러 문제죠? 생명, 그래서 뭐니? 과학. 생명, 그래서 뭐니? 윤리. 이렇게 해서 O로 쳐주시면 되십니다요. 자, 그 다음에 요나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스 그러면 우리 2강에서 공부했었죠. 미래에 대한 무슨 윤리를 얘기한 사람이다? 책임 윤리. 근데 이거는 요나스의 한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에서 우리가 요나스를 공부한 거고, 4강에서 나온 것은 또 이제 요나스의 사상이 구체적 현실에서, 즉 구체적
과학기술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낼만 하죠.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증대돼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요나 쓰니까 여기에서 관련해서 EBS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통적 윤리학과 달리 자, 한번 여러분 네모 땅 치세요. 무슨 윤리학이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윤리학은 이제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의 먼 미래의 실존. 자, 각각 해석해보자. 자, 답은 오고요. 자, 전통 윤리학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대요. 아시죠? 자, 그 다음 인간적 삶의 지구적 조건이지, 그 다음에 종까지 얘기했죠. 이때 종이라는 건 뭐겠니? 인간이 아닌 종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적 조건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생태계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저 생태계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다? 요나스. 자, 그 다음에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의 지구적 조건. 그래서 미래 책임 물리고 실존을 고려해야 된다. 자, 실존의 밑줄 쫙 꺼주시고 요나스는 자 쓰세요. 존재의 지속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지속의 의무라고 말했다고요? 존재의 지속의 의무. 자, 하나 나왔고 전통적 윤리학을 아이고야 안 되죠. 새로운 윤리학이지? 자, 생명과학기술의 책임 범위를 인간을 넘어 자연 전체. 예스. 자, 요건 한번 하고 자연 전체를 어디로 가주면 될까? 요렇게 가주면 되겠지. 생태계.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결과는 미래 세대가 아니죠. 책임의 주체는 현재의 인간이고 책임의 대상이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생태계예요. 생명을 다루는 연구는 결과와 예측이 어려운 그 연구 과정을 결과보다 아니죠. 얘는 뭐를 강조한 사람이다? 결과를 강조한 사람이지. 즉 여기서 과정이라고 말했지만 동기보다 뭐를 강조한 사람이다? 결과를 강조한 것입니다.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앞에 있는 내용, 이 강의에 있던 거 보자. 얘가 말한 결과라는 것은 인과적 결과가 아니라 예상되는 행위의 결과예요. 의도치 않은 행위의 결과예요. 심지어는 예상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 예상되는 행위의 결과, 예상치 못한 행위의 결과까지도. 그래서 얘가 강조하는 게 뭐니? 결과. 근데 그 결과라는 건 앞문장을 집어넣어야 돼.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 예상치 못한 행위의 결과, 예상치 못한 행위의 결과. 지구 전체 생명체에 대한 책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가치 아니죠. 윤리에서는 가치 중립이 아니지. 아까 그거랑 똑같네. 그 다음에 지구 전체의 생명체, 이거 생태계 내재적 가치. 이렇게 가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맞추시고요. 가자.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장기 이식이야. 무슨 이식? 장기 이식. 자, 장기 이식에서 그 윤리적 문제는 이제 장기 이식에서 우리가 한 거는 지금 장기 이식 하지 않습니까? 하고 또 일부는 불법, 일부는 합법.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기준과 감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국가기관에서 마음대로 막 자유방임으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장기 이식과 관련된 어떤 문제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공급의 문제와 무슨 문제가 있다?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급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걸 선생님이랑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뭘 해보자? 생각. 내 말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제시문이 요거대로 또도도도도독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은 제시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는 뭘 해보자 나와?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 자, 장기를 공급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자의 장기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 자, 죽은 자는 주로 뭔 사자니? 뇌사자지. 그래서 우리 3강에서 죽음의 시기를 뇌사냐 심폐사냐 또 이거 여기랑 또 연결되는 겁니다. 자, 뇌사자의 장기이식에서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뇌사자라고 해서 아니면 그냥 죽었다는 이유로 막까지 가면 안 되지. 죽은 사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자, 그러면 동의했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됩니다. 요즘 뭐
나가 죽었을 때 내 장기를 이렇게 뭐 쓰세요. 뭐 이런 어떤 사전 동의. 이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오케이. 자, 문제는 사전 동의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즉 사전 동의가 없었으면 동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 사회에서 뭐 신장이었거나 간이었거나 어떤 장기가 일부분 안 좋아서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동의 안 했지만 유가족이 동의하면은 한번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해보자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고 뭐 논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족도 없어. 노숙자야. 근데 뇌사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그럼 국가기관이 한번 처분권을 갖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뇌사자가 길거리 뭐 노숙자로 뇌사자가 발견되기는 힘들고, 요거는 사실 요 비슷한 사례는 어디서 이제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노숙자,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이 발견되면은 국립묘지 가면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화장을 해주고 이제 의식을 치러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일부분은 대학병원으로 가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실습생들의 어떤 그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됩니다. 무슨 용으로 사용된다? 해부 실습용으로.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고. 자, 이런 게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장기식이 그렇다면, 그럼 살아있는 자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신장 얘기하면 되죠. 뭐 얘기하면 된다고요? 신장. 신장은 두 개잖아. 자, 조건이 있어요. 환자가 절박해야 돼, 신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이 두 개가 있잖아? 근데 나 하나 있어. 근데 좀 불안해. 그래서 나머지 하나 더 채우고 싶어, 두 개. 아니, 나 두 개 있는데 두 개도 좀 불안해. 한 개 더 넣어서 세 개 채우고 싶어. 그건 아니야. 두 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거의 작동이 불가능할 때, 정말 절박할 때, 즉, 신장이 두 개가 모두 어떻게 됐을 때? 고장 났을 때, 자, 기증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도 없는데 쟤도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걔 거 가져가면 안 되지. 최소한이라 두 개 있는 사람한테서 하나를 뺏는 게 아니라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하나인 사람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뭐 이런 거고, 뭐 이거 신장뿐만 아니라 간도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렇대요. 장기 이식. 근데 이제 이종 이식은 돼지지. 뭐니? 돼지. 아까 그 그림 볼까? 이 그림에서 돼지. 자, 이종 이식과 이제 돼지의 신장 뭐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종 이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안정성의 문제가 동물 실험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종 이식 때문에 이렇게 돼요. 김정은. 요즘은 스타 됐죠, 이분? 야, 씨. 자, 근데 안정성. 뭐냐면 흑사병이나 에이즈, 에볼라를 적었는데 여러분 흑사병 같은 것들이 어디서 처음 있던 병이냐면 쥐에게 있던 병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에게 유전자 변이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에게 전염병으로 들어온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병들이 어떤 이종 이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돼서 전 지구에 우리 면역력이 없는 인간들에게 확 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성, 그다음에 정체성. 얘 돼지니 사람이니 좀 헷갈리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태계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또 적응하세요. 자, 하나는 공급의 문제라면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다? 분배의 문제가 있다. 분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율성과 공정성을 따져야 돼요. 근데 효율성과 공정성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장기 이식에서만큼은 뭐를 우선시 여겨야 되냐면 효율성을 먼저 해야 돼요. 공정성이라는 건 보통 오래 기다린 사람을 얘기하거든.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혈액형이 A형이야. 근데 지금 나왔다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 뇌사자나 어떤 장기는 B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혈액형이 A형이라면 주면은 이게 될까 안 될까? 필요가 없죠. 부작용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줘야 되겠니? B형에게 줘야겠죠. 즉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이다? 효율성, 성공, 가능성. 이런 걸 좀 또 고려해보자 그 뜻입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는데 장기식에서 상식적으로는 좀 효율성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보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그 장기식과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했었죠. 위에 보면은 뇌사자의 장기식, 살아있는 자의 장기, 이종이식. 즉 뇌사자, 살아있는 장기, 그 다음에 뭐니? 동물의 장기, 복제동물이라 맞죠? 그냥 동물의 장기에 대해서 각각 여기에 논점들이 1번, 2번, 3번. 번호 매길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사자의 자기결정권의 입장권 동의로 어떤 장기식을 하자. 이건 1번에 해당되겠죠? 생태계 보존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건 3번에 해당되겠죠? 명시적 거부가 없을 경우에 인정하는 동의로 보자. 1번에 해당되겠죠? 유가족, 죽은 사람이니까 일로 가죠? 기증자에게 나타날 심각한 위험성을 피할 가능성. 기증자에게 위험이 있다라는 건 기증자가 지금 뭐한 상태니? 살아있는. 뭐한 상태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 기증자의 동의 능력. 여기서 기증자의 동의 능력이라는 건 별표시 한번 쳐주고 생각해 볼게요. 기증자의 동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미성년자. 사실 미성년자를 주로 놓지만 미수가 이 지적 장애인에게 사탕 하나 주고 신장 빼가면 되냐 안 되니? 걔는 신장이 소중한지 사탕이 소중한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의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지. 동의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와 이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이거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겠네. 안정성의 문제. 안정성. 전염될 수 있다. 아까 에볼라, 에이즈, 그 다음에 흑사병 이런 걸로 들어가니까 동물 복제에서 해당되는 논이죠. 자, 절박함의 정도를 생각해 보자. 장기 이식을 받을 사람의 절박함의 정도. 이거는 이식을 받을 사람의 절박함 정도라는 것 요쪽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입니다. 효율성을 따질 때 이식의 절박성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쪽으로 넣었다. 정체성의 혼란. 이거 돼지네. 그러니까 3번이고요. 공공기관의 문의와 인정하는 동의. 이건 아까 사자의 경우에 사례했었죠. 동물복지 3번이죠. 자, 유가족의 한번 죽은 자지 유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몇 번으로 가야 되니? 1번. 한번 이런 논점들이 각각 어디에 맞는지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훈련. 자, 그 다음에 장기 매매 보도. 장기 이식이 있으면 여기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뭐냐면 장기 매매입니다. 왜냐면은 장기는 필요한 사람은 많아요. 수요는 높은데 뭐가 적다? 공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원래 매매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 그거는 수요가 많을 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뭔 소리 하냐. 어쨌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뭐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자, 그럼 장기 매매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다?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시골 그러니까 터미널 화장실에 보면 신장 삽니다 그런 거 있죠? 다 그거 불법입니다. 영화로는 좀 엽기적인 영화도 많지. 실제로 또 중국 같은 거 사례도 많고. 어쨌든 찬성과 반대인데 비교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의 논거는 찬성이에요. 비교적 의무론을 강조하는 칸트의 입장에서 뭐로 들어가는 거다? 반대로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간다? 반대. 자, 그렇게 보면 찬성론에선 장기 매매를 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론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칸트의 정언명령, 인간성 정식. 인간을 수단이 아닌 동시에 언제나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 자, 그 다음에 반대론의 논거 중에 또 하나가 자주 쓰이는 게 미끄러운 경사길. 한번 시작해주면 처음엔 조그맣게 제한적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굴러서 자, 거대한 걷잡을 수 없는 눈덩이로 커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장기 매매뿐만 아니라 낙태, 복제, 장기 이식, 인체 실험, 안락사 이런 것들 처음엔 조그맣게 허락해 주는데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진다. 자, 뭐 중국인도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보시면 됩니다. 자, 찬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매매를 허용하면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장기를 매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찬성과 요 지문 내가 이제 그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찬성과 반대라는 정확한 답은 사실 안 보여요. 찬성과 반대의 정확한 답은 안 보이고 여기다 문장을 한번 넣을게요.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필요를 문장을 바꿀게 악용하여 요 정도 한번 넣어주면은 반대지.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필요성을 뭐 해서? 악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반대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문장을 좀 만들었어요. 공부 많이 하면 이런 것도 늡니다. 장기 매매가 허용되면 장기 분배 과정, 장기를 구매할 수 있는 부자와 장기를 구매할 만한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 자, 요거만 키워드 딱 꺼주면 돼. 불평등의 문제. 그럼 뭐로 가는 거니? 반대. 장기 매매는 신체 일부를 사고 파는 것이므로 자칫 인간의 신체를 수단? 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로 가는 거니? 반대. 장기 매매를 허용하면 경제를 군사력에 장기 매매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요건 좀 찬성. 요 정도면 무슨 뉘앙스로 넣어주자? 찬성. 참여하는 사람 자기결정권에 제한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것도 뭐로 가는 거니? 찬성. 자기결정권. 내가 내 장기를 어떻게 팔든 그거 누구 마음이니? 내 마음이잖아. 그런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은 안 된다라는 논거거든. 그러니까 뭐로 가자? 찬성으로 가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기매매, 과학기술에서 장기매매 공부했고요. 인체 실험. 자, 뭐 공부해보자? 인체 실험.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